이게 보니까 이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이 구글을 창립한 이 빌 마리스조차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게임 체인저라는 건 마이크로바이옴을 정복하면 다 갖는다는 거죠. 다 갖는다. 그 정도로 엄청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 2000년 이후에 보면 저 연두색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연구한 논문의 숫자고요. 저 위에 짙은 초록색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연구예요.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장 건강을 위한 거고 마이크로바이옴도 장 건강을 위한 건데 실제로 과학계에서 조사를 해보니 답은 저 속에 있다는 거지. 마이크로바이옴 속에.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왜 나오게 됐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삶이 길어지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근데 길어지다 보니 질환을 딱 병을 앓고 나면 몸이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과학이 발달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뭐냐면 야, 어떤 병에 걸릴지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유전자를 싹 다 읽어내면 우리가 내가 이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럼 이런 병이 걸릴 거야. 이걸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한 게 뭐냐면 이 게놈 프로젝트예요. 인간의 유전자를 다 읽어보자. 그게 얼마 걸렸냐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걸렸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틀림없이 특별하게 건강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론이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차이가 별로 없더라 였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기능 유전체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원숭이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기능 유전체가 아니에요. 인간 본래 유전체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유전체. 그거 말고 나와 당신 사이에 차이 나는 유전체. 예를 들면 나는 머리가 곱슬이야. 난 직모야. 난 눈에 쌍꺼풀이 있어. 난 없어. 이런 것들을 기능 유전체라고 해요. 그러면 초파리도 기능 유전체가 있는 거예요. 걔가 똑같아 보여도 저그들끼리는 달라. 그러면 초파리가 기능 유전체를 17,000개를 갖고 있는데 인간이 24,000개예요.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한 거죠. 아니, 인간은 병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차이가 나는데 그럴 리가 있나? 과학은 뭐예요? 그런 결론이 나올 땐 반드시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았더니 초파리는 장 안에 미생물이 5개에서 10개밖에 없는데 인간은 200에서 2000종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저기에 있구나, 비밀이.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있다면 인간이 장 안에 갖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정보 차이가 사람마다 100배까지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저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구나. 그게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 이게 군집체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는 39조 개의 미생물이 서식해요. 39조 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갖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이 인간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가 15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다양하더라. 그런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장 안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피부에도 있고 입안에도 구강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95%는 장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래서 요즘은 왜 치약도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이러면서 전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이제서야 그런 광고를 집어넣는 거지, 광고에. 이제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생각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우린 벌써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죠? 옛날에 저는 옛날도 아니다. 우리 그 메치니코프 열심히 먹었잖아요. 이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장 속엔 좋은 게 별로 없어. 근데 이 장 속에 좋은 게 뭐냐면 발효식품 속에 있는 거지. 그래서 좋은 발효식품을 많이 먹어. 그러면 건강해질 거야. 하면서 유산균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딱 결론을 내보니 저게 뭐냐면 장 안에 있는 건강한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미생물 바이옴의 생태계를 쫙 표현한 건데 저 그래프가 저 생태계 속에
유산균, 우리가 흔히 먹는 유산균은 어디에 있냐면 저거만큼이에요. 저 보라색만큼. 저게 유산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눈에 보셔도 어때요? 아주 작잖아요. 아주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것만 갖고 해결이 될 거라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데? 장안에 200에서 2000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은 장안에 미생물이 2000종밖에 없어요. 2000종이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0종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차이에서 엄청난 건강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결론이 이제 의학계의 결론이 뭐였냐면 저 연구가 2016년 건강한 사람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생태계예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자기들 힘이 동등하지 않아요. 생태계, 여러분 생태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식물이 있고 초식 동물이 있고 최상위 육식 동물이 있고 이렇잖아요. 쟤들도 똑같아요. 센 놈이 작은 놈을 잡아먹기도 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게 생태계가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가 밸런스가 잘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일 강한 건 조금 있고 뭐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삼각형 피라미드가 딱 되어 이게 딱 안정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딱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다양성이 조화롭게 유지되어야 된다. 자, 이제 그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음식물을 딱 먹으면 내가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먹고, 지방, 무기질, 또 약도 먹어요. 약도 먹으면 인간이 갖고 있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 내가 먹은 음식물이 쪼개져야 되죠. 작게 쪼개져야 장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쪼개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먹은 음식물의 30%밖에 못 쪼개요. 그럼 왜 30%야 하면 30% 정도 쪼개면 네가 앞으로 네가 생존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 하는 정도만 쪼갤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못 쪼개면 어떻게 될까요? 다 똥으로 가는 거죠. 다 똥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내 장 안에 내 소화효소 말고 장 안에 저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들이 아주 200에서 2000종이 있으면 얘들은 인간이 분해하지 못한 것을 분해해서 자기들이 또 대사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사물질이 내 장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면 간을 통해서 뇌나 심장이나 근육이나 세포나 신장에 가서 약같이 너무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으면 칼로리가 제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화효소를 쪼갤 수가 없어. 그런데 미생물은 그걸 쪼개요. 미생물은 그걸 쪼개서 자기들이 대사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미생물이 많이 있어. 많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먹은 음식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에너지가 잘 분해돼서 내 몸에 쓰이겠죠. 조금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먹은 게 제대로 내 몸에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왜 나는 인삼을 먹어도 인삼빨이 없어? 왜 나는 석류를 먹었는데 나는 석류 먹으면 여성 건강 갱년기에 좋다는데 없어? 그 속에 있는 물질들이 우리가 소화 효소로 쪼갤 수 있는 물질들이 아니에요. 걔들이 다 미생물이 쪼개는 거예요. 미생물이 쪼개서 인삼이 실제로 내 몸에 대사체 같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미생물이 있으면 인삼을 먹으면 내가 확 기운이 나는 거고 그게 없어. 그럼 인삼 먹어도 똥이 되는 거지. 대표적인 게 이게 뭐냐면 콩 안에 있는 이소플라본이라고 있어요. 이소플라본 딱 이야기하면 요즘 다 아시더라고. 그거 여성 에스트로겐처럼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걔가 실제로 에스트로겐 같은 물질이 되려면 이 13개의 미생물이 있어요. 13개의 미생물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 이소플라본을 탁 받아서 어떤 물질로 변화시키면 또 그 다음 단계의 미생물이 탁 그걸 받아서 또 변화시키고 탁 받아서 변화시키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콩만 먹어도 난 갱년기가 없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13개의 미생물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갱년기를 뭐라고 하지? 전체 여성 중에 한 10% 이상만 갱년기가 없다잖아요. 그분은 저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단계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만들어져요.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 뭐냐면, 그럼 이제 미생물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인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존 숲 깊은 곳에 문명이 닿지 않은 곳,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변을 채취해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검사한 거예요. 저 색깔이 다양하면 알록달록 하면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 저 왼쪽에 저 안 달록한 저 사람은 뭐야? 저 뉴욕에 사는 사람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저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은 이미 살균, 정제된 인스턴트 식품, 항생제,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이미 마이크로바이옴 불균형이 굉장히 위험한 정도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저기 2020년에 미국 하버드와 이스라엘 와이즈먼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주로 앓고 있는 13개의 질환, 그 13개의 질환 중에 검사를 딱 해봤더니 인간이 갖고 있는 타고난 유전체보다 그들이 원래 갖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체에 의한 예측력이란 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당뇨가 올랑강 말랑강,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가 걸릴 수 있을까 그 예측력을 말하는 거예요. 훨씬 더 미생물 유전체 예측력이 높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TV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방영된 적이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병이 류마티스, 고혈압, 조현병, 정신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궤양성 대장염, 대장암, 크론, 천식, 파킨슨 이런 게 보면 여기 이렇게 길이 이게 선이 있는데 파란 선이 인간의 유전자가 요런 유전자가 있으면 발병할 거야 하는 그거고, 빨간 게 그 미생물의 예측력이에요. 딱 보시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훨씬 더 인간의 건강이 좌우되고, 그가 어떤 미생물을 갖고 있고 어떤 균형기를 보면 네가 곧 류마티가 생기겠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뭐가 생기겠구나 이 벌써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의학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이 신체 각 기관과 축을 갖고 있는데 뇌, 신장, 뼈, 피부, 심장, 간과 축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간에서 중성지방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심장의 LDL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같은 것도 조절이 안 되고, 피부 질환도 안 좋아지고, 피부가 손상되고, 산화 스트레스가 올라가고, 염증이 발생하고, 뼈 손실도 커진다는 거지.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떤 그 의사, 그 누구죠? 히포크라테스? 우리 선사하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건강의 뿌리가 뭐랬습니까? 장이라 했거든요. 장.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의학계에서 야 진짜 그 수천 년 전에 했던 그 말이 진짜 맞나 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몸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 면역이 떨어진다.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체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고 대사 기능, 대사가 떨어진다는 건 내가 먹은 음식물이 에너지로 안 가고 몸에 쌓인다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것과 관계되겠죠. 그 다음에 신경기능, 뇌, 우울증, 치매, 파킨슨 같은 뇌 질환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과 관계된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크론병 같은 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거든요. 그래서 장과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질환을 보시면 자가 면역 질환, 요즘 최근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붙는 건 거의 다 장이에요. 장. 그게 케어되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불치병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장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럼 왜 안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올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못해요. 근데 너는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여져야 심혈관 질환, 간 질환, 동맥경화, 당뇨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양한 사람은 똑같이 먹어도 건강한데 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떨어져. 그러면 살이 찌고 염증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대사질환은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이 어디서 생기냐면 장에서 생깁니다. 장에서. 그래서
요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올리는 데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가?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일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이도 엄청나게 크지만 얘가 시시각각으로 변해요. 시시각각으로. 얘는 뭘 표현한 거냐면 이 6명의 사람이 인간의 아까 유전적 차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24,000. 그 24,000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몸 전체에 요거는 검은 부분은 다 동일한 유전자라는 거예요. 인간이면. 그럼 차이가 뭐야? 요 노란 거 요거래 요거. 노란 거 요거. 그것만큼이 우리가 서로 한 사람은 키고 좀 작고 뭐 머리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저 노란 것만큼이. 그런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요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너무나 차이 나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사람은 이 두 유전자가 동일하다 했어. 일란성 쌍둥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빼빼고 어떤 사람은 안 빼빼잖아요. 이 사람의 장 안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뭘 했냐면 쥐의 몸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쥐가 그 인간 주인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유전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살이 찌는 유전자가 있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 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런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물만 먹어도 나 살이 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물만 먹었겠냐마는 그게 아니지만 어쨌든 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아 맞아. 너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은 뭐냐면 건강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얘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뉴트리라이트의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 키트가 있고요. 검사를 진행하고 나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맞춤 솔루션을 저한테 딱 보내줍니다. 맞춤형 솔루션. 그럼 이제 어떻게 보내주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요거는 타사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하면서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할 때 저 1세대 요 미생물을 분석합니다. 미생물을 분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PCR 탁 찍어서 얘가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거죠. 그러면 PCR 분석으로 하면 미생물이 10개 있네, 15개 있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HM팜은 뭐가 다르냐면 이 미생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요게 있는데 이 전체에서 분포를 어느 정도 하느냐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종류가 실제 100%에서 요거는 몇 프로까지도 알려준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1세대 기술인데 1세대 기술에서도 그렇게 차이 나면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랑 같이 NGS가 이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류뿐만 아니라 분포까지 하는데 2세대는 뭐냐면 걔가 있어. 다양하게 있어. 그럼 있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얘가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몸에 약 같은 요거 대사체 그 대사체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걸 분석하는 게 2세대 분석이에요. 이 분석을 하는 건 우리나라의 HM팜밖에 없어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 2세대까지 분석을 하는 거죠. 왜 하냐면 얘가 되어야 그 다음 3세대가 가능해요. 그럼 3세대는 뭔데 하면 내가 지금 현재를 분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상태고 얘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 것까지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 나한테 맞춤 유산균을 넣어줄 거 아니에요. 걔를 딱 넣었을 때 실제로 이 다양성과 대사체가 올라가는 게 어느 거야?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그러면 타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보니까 1세대에 요렇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체로 이렇게 보니까 A형, B형, C형 정도 있는 것 같아. 야 너 보니까 A형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럼 아마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맞춤 유산균을 준다고 하거든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뭐냐면 내 변을 가져가요. 내 변을 딱 가져가면 변에서 1차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내 장 안에 어떤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는지 각 신체 건강별 미생물 분석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자 우리가 6개의 유산균을 내 장을 그대로 복제장을 떠서 딱 복제를 뜬 다음에 내 변을 거기에 넣은 다음에 6종류의 유산균을 착착착착 넣어서 4주 동안 쫙 배양을 해요. 쫙 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높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였어요? 약 같은 물질. 그 물질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게 1, 2, 3, 4, 5, 6 중에 뭐를 보는 거예요. 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딱 돌리고 당신 1번이에요 하고 나한테 딱 픽을 주는 거예요. 1번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먹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걸 먹으면 내 똥을 가져갔어. 내 똥을 가져가고 장을 똑같이 해가지고 딱 넣은 다음에 실제로 딱 도와주는 걸 하고 나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게 맞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계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는 유일하게 검증된 제품이고 임상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임상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증을 끝낸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말고는 다양성을 높이는 방법이 뭐야?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똥을 이렇게 탁 넣어서 먹는 거예요. 똥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무나 해주진 않아요. 진짜로 다양성이 낮아서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사람한테 마지막 수단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요거 말고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시면 내 몸에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어떻는지 유해균과 유익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는데 여러분 아마 검사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주 이상적인 균형은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가 돼야 됩니다. 정반대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유익균이 이렇게 가고 유해균은 조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반대더라고요. 그래서 갈 길이 멀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종합 결과를 이렇게 딱 알려줍니다. 딱 받으시면 가의 요 회색은 표본 전체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란색 선 있지? 요 파란색 선은 내 나이대의 평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 그래프, 이 막대 그래프 상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주고, 그리고 이제 각 건강 지표별로 대사, 면역 건강, 신경 건강, 소화기 건강, 영양소 대사, 피부 근육 건강 이렇게 딱 해서 각 세 가지씩 이 미생물들이 당신 장 안에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건강, 체지방, 면역, 인지 건강, 수면 건강, 스트레스,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탄수화물 소화, 단백질 소화, 비타민 생성. 장 안에 비타민도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 근육 건강. 무슨 말이냐면 저 건강들, 저것들이 모두 다 내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걸 해결하고 싶어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장부터 건강해져야 된다. 장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지요? 아닌가요? 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뷰티르산입니다. 뷰티르산. 이 뷰티르산이 이 장누수 현상을 막아주거든요. 장누수가 뭐냐면 아까 요 보여드린 요 대사물질들이 이 장벽을 통해서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쪽 편에는 이 대사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쪽은 장 안이에요. 똥물이 같이 있는 거지. 병원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세포가 이렇게 세포 사이사이가 요 사이사이를 단단하게 이렇게 묶어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탁 벌어지지 않도록. 그걸 뷰티르산이 하거든요. 근데 뷰티르산이 부족해. 그럼 이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똥물도 들어오겠죠. 예? 똥물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가만 안 있거든요. 거기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면역 기능이 발휘되면서 염증을 발생시켜요. 염증을. 그래서 몸의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장이 안 건강하면. 그래서 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게 뷰티르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뷰티르산의 역할이 최근에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A 컨텐츠에 계속 업로드 되는데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 뷰티르산이 어디까지 가냐면 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뇌에서 얘가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뷰티르산이. 대단했어요. 내가 보니까 뷰티르산이 하여튼 계속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맞춤 유산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실제로 저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1년 먹었을 때 저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다 숫자를 갖고 계산을 하니까 전체 81%가 개선되더라. 근데 이제 아주 안 좋았던 50%를 대상으로 보니까 거의 94% 이상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도, 의약품도 70% 이상이면 그 약 엄청 좋은 약이에요. 저는 94%라는 건 대단한 거죠. 저거는 뭐 먹으면 효과가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검사를 했을 때 이 정도로 유익균이었고 유해균이 굉장히 많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도 낮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도 낮은 경우에 대부분 암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요즘 혈액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혈액 속에 이미 나타났을 때는 내 유전자가 이미 변한 거예요. 내 유전자, 인간의 유전자의 표현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되기 전에 장의 마이크로바이옴이 벌써 저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 괜찮았어. 근데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변했다? 그러면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 뭔가 있는 거예요, 내 몸에. 빠르게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대장암을 2번이나 수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마이랩을 드신 게 아니라 밸런스 365만 5년 동안 꾸준히 하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마이랩이 출시됐을 때 검사를 딱 했는데 놀랍죠? 저분이 암이 다시 재발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암은 제일 겁나는 게 뭡니까? 재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실 수 있고, 그러면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왜 중요한데, 다양하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더블 X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1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더블 X의 가장 키는 뭐냐면 식물 영양소예요. 근데 그 식물 영양소는 인간이 분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한다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럼 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안 좋아. 그럼 더블 X 아무리 먹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더블 X 먹어도 효과 없던데, 마이크로바이옴을 알아보셔야 돼요. 이 사람 진짜 없구나.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양한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운동을 해도 살이 더 많이 빠져요. 똑같은 근력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잘 생겨요. 똑같은 양의 오메가3를 먹는데 지질 개선이 훨씬 좋아져요. 똑같은 양의 비타민을 먹는데 면역이 훨씬 좋아져요. 뭘 해야겠습니까? 네? 마이크로바이옴을 다양하게 하는 게 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6년에는 지금 HM파머가 10만 건이 넘는 데이터가 있다거든요. 근데 그 10만 건의 데이터가 얼마나 놀랍느냐 하면, 여러분, 그 10만 건의 데이터 속에는 연속성 데이터가 있어. 했던 사람이 또 한 게 있다고요. 데이터가 좀 AI 분석이잖아요. AI 분석의 키는 뭐냐면 많은 양의 데이터지만 그 데이터가 질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해서 연속적으로 검사했을 때 그 결과치의 데이터는 완전히 특별하잖아요. 그것까지도 있는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 엔자임 바이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엔자임 바이옴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파이토프로틴 단백질이거든요. 콩단백질을 먹었는데 안 부대낀다는 거지. 근데 H한파마가 쭉 분석을 하다 보니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미생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허 유산균일 HM20701, HM파머만 갖고 있는, 쟤는 딱 먹었다 하면 내 콩 단백질을 싹 분해하는 거지. 그래서 쟤를 먹으면 여러분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만 나타날까요? 저 데이터가 많잖아요. 아이들이 똑같이 칼슘을 먹었는데 키가 안 커. 왜? 칼슘을 받아주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으면 잘 흡수해서 클 거 아니에요. 그걸 넣은 칼슘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먹었다가 하기만 하면 그 목적에 맞는 탁 이게 나오는 거지. 결과치가.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이식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맞춤형 헬스케어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도 마이크로바이옴 건강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시간. 네.
시간을 마쳤습니다. 예, 다음은 아메이 사업 김영수 다이아몬드 모시고 사업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영입니다. 네, 강의를 너무 재밌게 또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셨죠. 예, 제가 뒤에서 보니까 한 분도 고개를 꼼짝도 하지 않고 완전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예, 저는 오늘 한 1시간 정도 아메이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아메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